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요, 인도 차이나 반도에 그 여러 나라가 있죠. 그래서 베트남, 라오스, 태국, 또 캄보디아, 그리고 미얀마 이렇게 5개의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미얀마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아도니람 저드슨 1813년 그때 이제 미얀마에 이제 선교를 하면서 그때 이제 또 버마 성경으로 또 번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버마어로 이제 또 사전도 편찬하고 이랬던 그 선교사분이 이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전에 그 인도를 선교한 그 윌리엄 캐리 그 아들이 이제 미얀마 선교를 갔다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워낙에 이제 방해가 심하고 반대가 심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가운데 이제 윌리엄 캐리의 부탁을 듣고 결국은 이제 이 말레이 반도의 뭐 페낭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 이제 선교를 하려고 했지만은 그때 당시 이제 인도에서 동인도 회사 있죠. 영국의 동인도 회사가 미국 사람은 허락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선교하러 온 그 아도니람 저드슨이 갑자기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가 온 것을 이제 타게 된 것이 이제 미얀마로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도니람 저드슨 이분을 이제 미얀마로 이제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제 증거가 되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이 미얀마 분들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께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복음을 또 이 현대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거 대한민국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이제 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 이제 미얀마에 들어가서 복음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일단 미얀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자 미얀마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참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참 하나님을 또 사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이 미얀마에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롭다. 이 복음이 물밀듯 들어가서 미얀마 사람들이 또 구원을 받게 하시고 정말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오직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이번 시간에 참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옵고 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 또 의인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그러니까 먼저 이제 미얀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잠깐. 자, 미얀마 지금 이제 연방공화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 미얀마 연방공화국, 약칭으로 이제 미얀마, 옛날에 이제 버마였습니다.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죠. 인도 차이나 반도에 있으며 수도가 이제 네피도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수도는 영어 발음으로 양곤이 옛날 수도고요. 이 수도를 옮겼기 때문에 지금은 네피도어가 되겠습니다. 자, 68%의 버마족 그리고 이제
소수민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 소수민족은 뭐 그 샨족, 그리고 이제 소수민족이다 그래도 이제 샨족이나 카렌족, 이 족은 인구가 많죠, 그죠? 샨족, 카렌족, 친족, 카친족, 몬족, 뭐 또 그 뭡니까? 까야족도 있고 또 뭡니까? 그 아라킨? 네, 아라킨족. 또 어딥니까? 그 로힝야? 네. 이렇게 이제 소수민족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뭐 소수민족이 135 종족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래서 공용어는 미얀마어며 일부 인구는 이제 태국어를 사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몬족이라든지 또 카렌족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미얀마 정부가 이제 그 어떤 소수 민족을 이제 이 영국으로부터 이제 이 미얀마가 독립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소수 민족도 자기네들도 독립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미얀마가 이제 허락을 안 한 상태고, 그러면서 이제 이 소수 민족도 이제 차별을 받고 이제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으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독립을 원했는데, 그 독립을 이제 또 허락을 하지 않는 가운데서 반군 또 활동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내전이 있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탈출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남부의 몬족이라든지 근데 남부의 그 몬족 옆에 있는 카렌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태국으로 또 탈출을 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어딥니까? 그 북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또 곳은 또 다른 나라로 또 이렇게 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보면은 주요 도시로는 네피도, 양곤, 만달레이 등이 있다 그랬는데, 네피도는 이제 중간 정도, 양곤은 남부, 미얀마 남부, 그리고 이제 만달레이는 이제 거의 북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이렇게 이제 나오죠. 미얀마. 네. 미얀마. 빨간 곳인데요. 서쪽으로 이제 방글라데시가 있고요. 방글라데시 위에 이제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도 접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위에 큰 곳이 중국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태국이 있죠. 그러니까 밑으로 남부 쪽으로 동쪽으로 태국이 있고, 그 또 태국 옆에 또 이렇게 있는 곳이 이제 뭐냐 하면은 이제 라오스도 접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네. 인도차이나 반도입니다, 여기. 그래서 미얀마가 굉장히 커요.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을 합친 거에 3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얀마. 여기 이제 수도가 이제 네피도가 이제 이쪽에 나오고 있죠. 네피도, 양곤, 하부가 양곤이고 수도는 네피도입니다. 양곤은 옛날의 수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정치 체제는 대통령제, 사실상 내각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고요. 자, 역사를 잠깐 보겠습니다. 역사. 그래서 이제 주류 민족이 이제 버마족이기 때문에 이제 역사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보니까요. 이 버마족이 통일왕조를 이루고, 물론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몬족이라든지 퓨족이 살고 있다가 이 버마족이 이제 내려오면서 버마족이 이제 전체를 통일해 가지고 통일왕조 이룬 그것이 이제 그 버간왕조라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이 버간왕조가 이제 1278년에 몽골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분열시대라 해가지고 여러 왕국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러다가 다시 그 뭐죠? 따옹우 왕조? 따옹우 왕조가 또 이제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따옹우 왕조가 또 이제 쇠망을 하면서
그 이제 몬족이 좀 강해지고 뭐 이러면서 이제 다시 18세기 중엽에 이제 얼라웅 퍼야 왕이 버마를 재통일한 그 꼰바흥 왕조, 이게 주된 왕조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버마 왕조가 버마족이 이렇게 통일을 하면은 소수민족은 이제 이렇게 힘이 없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버마 왕조가 망하게 되면은 이제 또 소수민족들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력을 잡고, 이 역사입니다. 이 미얀마가. 근데 이제 주로 이제 버마 왕조, 주류가. 자, 그러면은 이제 잠깐 보면은요, 이제 먼저 그러니까 버마족이 이제 왕조가 되는 게 이제 버마 왕조인데, 초대가 이제 버간왕조라 그러거든요. 버간왕조. 근데 버간왕조가 이제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버마족의 처음 왕조인데요. 그 전에 이제 그러니까 몬족이 살고 있었대요. 몬족. 미얀마 남부 땅에는 몬족.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아마 몬족을 6세기로 보더라고요. 6세기. 그러니까 이제 몬족이 어디서 왔나 그랬더니 이제 태국에서 이렇게 이동해 갖고 이제 거의 비슷하잖아요. 옆에가 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동해 가지고 이제 몬족 남부 이 몬족이 이제 그래서 6세기 정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7세기에는 또 퓨족이 중북부를 이제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미얀마 남부 땅에는 예부터 몬족이 살아서 이제 거의 6세기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태국에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몬족이 살아서 도시 국가를 형성했고 해상 교역을 행하기도 했고요. 북부에서는 7세기에 퓨족이 퓨국을 건국했지만은 이제 몬족과 퓨족이 이제 9세기에 중국의 남조에게 이제 멸망을 하면서 남조 지배하에 있던 티베트 버마계의 버마족이 이제 무인지대가 된 이라와디 평원,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의 이라와디 평원에 침입해서 바간왕조를 이제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간왕조가 그러니까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가는데요. 이 통일한 사람이 이제 아나유타, 뭐 여기서는 아나우라타라고 이제 하는데 뭐 아나유타 왕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위가 1044년에서 1077년대. 이때 이제 그 전체를 이제 통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버간왕조가 그때 이제 그 전성기를 이루면서 이제 통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성기를 이루게 되고, 그러나 이제 13세기에 몽골의 침입, 그러니까 쿠빌라이 칸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벌써 있잖아요. 몽골이 왔을 때 몽골 사람들이 이제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어떤 영상을 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몽골에 대해서도 궁금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궁금해서 이제 어떤 몽골에 대한 영상이 나오면,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 때 이제 그 마지막 거의 뭐 1200 몇 년대 50년대인가 그죠? 이 십자군 전쟁 그 중인데 몽골이 침입을 하잖아요. 이 그 어딥니까 저기 중동을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의 그 누구죠? 이집트의 마음누크 왕조하고 싸워가지고 아인잘루트 전투에서 지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물러나게 되는 이제 그러한 일이 그때가 1250년으로 알아요,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 몽골 사람들이요 보니까 이 몽골의 카톨릭 신부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몽골에. 그러면서 이제 신부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이제 프랑크의 그 루이 9세인가요? 십자군 전쟁이 그 관계에 있는 참석을 했을 거예요, 아마. 루이 9세. 루이 9세가 이제 사신을 보내고, 그때가 아마 구육국한인지 그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신 보낸 적도 있고, 또 카톨릭 신부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몽케칸인가요? 이 몽케칸 같은 경우는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서로 저기 신부들하고 그때 이제 이슬람하고 카톨릭하고 이렇게 이제 서로 막 그걸 뭐라 그러죠? 서로 이야기를 하게 한다고요. 막 잔치를 벌이면서 막 술을 마셔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네가 가진 그 신앙을 얘기해봐라 이제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게 한다고. 그때 이제 신부가 있었어요. 신부도 있고 이슬람 종교 이슬람도 믿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카톨릭이 끊임없이 이 몽골군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고 의견을 타진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계획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하겠느냐 뭐 해가지고 타진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했다. 이 몽골군하고 카톨릭이. 네.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도 이제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버마 왕조에 왔을 때 이 카톨릭 믿는 표식을 하고 막 그랬대잖아요. 이 무덤에다가. 예. 미얀마까지 와가지고. 예.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버관 왕조가 13세기에 아마 1278년인가 그래요. 예, 쿠빌라이 칸의 침공을 받았어. 그때 이제 원나라라 그러죠, 그거를. 예, 침공을 받아 멸망을 해서 미얀마 동북부에 사는 타이게의 샨족이 강성해졌대요. 샨족. 샨족이 강성해졌다. 예. 그래서 자, 미얀마 왕조를 보면은요. 이제 샨족이 강성해지면서 자, 이제 이건 이제 버관 왕조를 1044년에서 1287년. 예. 1280 거꾸로 제가 얘기했네. 1287년까지가 이제 버관 왕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왕국이 막 분열되는 이제 버관 왕조가 멸망을 하고 작은 왕국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간 제국이 이제 몇 개의 작은 왕국들로 이렇게 망하면서 쪼개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1287년에서 1531년까지입니다. 그때 이제 샨족이 이제 몽골족과 함께 윈난성에서 이주해 와서 이렇게 이제 퍼지게 됐고요. 동남아시아의 강력한 세력이 됐는데요. 자, 이제 잉하 왕국이라고 있어요. 잉하 왕국은 1364년에서 1555년까지 그러니까 이제 샨족에 의해서 세워진 이건 이제 이 샨족이 그러니까 버마족처럼 동화가 된 그러한 샨족에 의해서 세워진 버마족 왕국이다. 그래서 이제 고지 버마를 지배했다. 샨주는 제외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토종 아주 혼혈되지 않은 샨주 그거는 제외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뭐라 그럴까요? 샨족이 그러니까 혼혈이 됐나봐. 그러면서 이제 버마족화된 샨족에 의해서 세워진 버마족 왕국이 잉하 왕국이에요. 그래서 샨주를 제외하고 이제 고지 버마를 지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샨족인데 몬족화된 샨족이 있어요. 몬족화된 샨족. 이 남부에 몬족이 있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버관 왕조가 이제 있을 때는 이 몬족이 그냥 버관 왕조 밑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미얀마 남부의 몬족. 근데 이제 몬족이 이제 그러니까 몬족화된 샨족 그러니까 몬족화된 샨족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샨족이 한따와디 왕국을 세워요. 한따와디 버고 왕국.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1287년에서 1540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몬족화된 샨족인데 이제 몬족 왕국이라래요. 저지 버마 그러니까 어디냐면 따닌 따이주를 제외하고 저지 버마를 지배했다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지라는 말이 이렇게 남쪽에 아래쪽 그쵸? 저지 우에 고지면은 이제 우에가 이제 고지가 되겠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따와디 보고 왕국은 남쪽이고 이 잉화는 이제 우회. 예. 그 다음에 이제 서부 라킨족 왕국이 있어요. 서부.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그 로힝야가 살고 있는 쪽이에요. 아라킨족이 또 살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산맥이 있어요. 이 미얀마에 이 해안가로 아주 이 라킨족이 있으면서 로힝야족 라킨족이 이제 살고 있는 그 옆으로 이제 이렇게 그쪽이 바닷가거든요. 라킨족이 살고 있는 데가. 예, 바닷가 아주 길게 이제 그러니까 미얀마의 서부죠, 그죠? 바닷가를 해가지고 이제 바닷가가 이렇게 쭉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길게 내려가 있는 곳이 이제 라킨.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라킨 왕국이라는 것이 이제 거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산맥이 있어가지고 서로 왕래가 없어요, 거의. 예. 그래서 라킨족 왕국. 예, 그 다음에 이제 동부의 샨 구릉과 북부의 카친 구릉에 몇 개의 샨족 국가가 세워졌지만 뭐 북서부의 친 구릉에는 아직 세력이 미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소수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카친이라고 하는 곳이요. 이렇게 미얀마의 맨 북부에 있더라고. 카친이. 예. 샨족은 이제 카친 옆으로 밑으로 그러니까 동남쪽으로 조금 내려와가지고 샨족인데 샨족이 거의 뭐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미얀마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한대 샨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5배인지 그래요. 이 샨주 하나만이 우리나라보다 커요. 그렇게 됩니다. 이 샨주. 근데 이 샨주가 좀 불교도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 이 기간의 특징은 잉하와 버고. 아시겠죠? 잉하와 버고. 잉하와 샨 사이에 계속되는 전쟁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제 샨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 샨족. 혼혈되지 않은 샨족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잉화가 잠시 라킨족을 지배하기도 했대요. 1379에서 1430년까지 몇 차례 또 버고를 격퇴하기도 했으나 이 버고가 이제 거기잖아. 몬족 왕국, 그죠? 예. 격퇴하기도 했으나 결코 옛 제국을 통합할 수가 없었고요. 예, 그럼에도 이 버마족의 문화가 황금기를 맞이하였고 이제 이때 이제 몬족이 굉장히 번영을 이루어가지고 한따와디 버고라 그러죠. 몬족 번영하여 버고의 여왕 신사오부는 1453년에서 1472년에 버고의 여왕 신사오부는 쉐다곤 파고다에 도금을 하였다. 그 외 여러분 그 외 이렇게 미얀마 절 보면은 뾰족해가지고 그 위에 금이 막 엄청나게 그냥 그 금이래요. 그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띄려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안 떠진대요. 그래서 이제 그 금을 입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15세기 말에 계속되는 전쟁으로 잉화는 점차 쇠퇴하였고요. 주변 지역은 독립하거나 자치를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잉화로부터 독립해서 작은 왕국이 세워져요. 잉화가 우에 저기죠.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버마족화된 샨족 왕에 의해 세워진 버마족 왕국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말은 버마족 왕국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버마족화된 샨족 왕에 의해 세워졌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 잉화로부터 독립해서 떨어져 나온 사람이 1486년에 따옹의 민찌뇨 왕, 그러니까 1486년에서 1531년까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잉화로부터 독립해 작은 독립왕국을 세웠어요. 그리고 1227년에 샨족은 마침내 잉화를 또 점령을 해가지고 그 잉화 있지, 거기를 우회 아주 토종 샨족이 점령을 해서 거의 2세기에 걸친 거의 이제 250년 정도가 분열왕국이었잖아. 균형은 깨지게 됐고 샨족의 고지 버마 지배는 1555년까지 계속되었다. 잉화족이 샨족에 의해서 멸망됐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1555년까지 이제 샨족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됐다. 잉화 거기를.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따로 갈려서 이제 따웅우 왕조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분리가 돼가지고 그것이 따웅우 왕조입니다. 이 사람들도 이제 버마족입니다. 1531년부터 1752년까지. 그래서 이제 이 뭡니까? 이 버마족이 원래 몬족이 더 빨리 들어와 있었잖아, 그죠? 아. 그래서 이제 몬족이 그때 당시 이제 상좌부 불교를 섬기고 있었어요. 이제 이건 바가랑조 때 얘긴데, 근데 이제 바가랑조의 아나유타 왕이 보니까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통치를 할까 하다가 이 몬족이 섬기고 있는 그 불교 있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가지고 그 왕에게 타톤 왕인지 뭐 왕에게 이제 불경을 달라 그랬는데 싫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이 몬족을 처부수죠. 그래서 이제 몬족이 망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나라가 이제 통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버마 왕조가 이제 이 불교를 중심으로 이제 했고요. 그리고 또 이 몬족은 누구로부터 또 받아들였냐 하면 인도의 아소카 왕 아시지? 아소카 왕이 200년경에 이제 어떤 이 몬족에게 이제 뭐 뭐라 그래요? 전파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글쎄요. 하여튼 몬족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몬족이 이제 이렇게 불교를 이제 받아들이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미얀마가 이제 불교가 되는 그 과정이 되는 거죠. 자, 따오구 왕조는 1531년. 근데 이제 먼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포르투갈 아시지? 포르투갈. 예. 포르투갈이 그때 당시 이제 식민지 개척에 열을 올리고 있었거든요. 포르투갈이. 예. 그래가지고 로마 카톨릭 교주 니콜라오 5세, 그 다음에 식스토 4세를 통해 가지고 니콜라오 5세는 1455년에 법령을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교주 식스토 4세는 또 법령을 발표를 해가지고요, 어떤 노예무역을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무역을 허락이라기보다 노예무역을 하라.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장소가 이제 뭐냐면은 이제 뭐 아프리카, 카나리 제도인가요? 그 서부 아프리카, 기니 있는데, 거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카톨릭으로 개종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노예무역을 왜 얘기하냐 하면은, 카톨릭을 전파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막대한 이익을 얻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 이제 상인들에게, 포르투갈 왕에게 이제, 하여튼 법령을 발표해서, 이 포르투갈이 그때 이제 식민지 개척을 막 하고 있을 때거든요. 아니, 식민지 개척을 시작을 하게 한 거지. 식민지 개척을 이 카톨릭 교주가 하게끔 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1455년에 이 식민지 개척이 1492년 막 이때 시작을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1455년 서부터 이제 법령이 발표가 되면서 그 카톨릭으로 식스토 4세 때는 이제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은 자는 이제 노예에 처한다. 그래서 이제 노예무역을 허락을 하는 거예요. 노예무역을 하라고. 그것이 이제 카톨릭 교주 니콜라오 5세, 식스토 4세에 의해서 되어진 명령인데요. 물론 그때 당시 이제 이 스페인, 포르투갈 그쪽에서 이제 종교 재판이 벌어지고 있었죠. 종교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1481년도에 뭐 200명이 넘는 사람이 이제 막 산차로 화형이 되고 카톨릭을 안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이제, 그리고 1478년도에는 이미 이단 신문소가 설치가 돼가지고요, 그 카톨릭 교주에 의해서 토르코마다라고 하는 종교 이단 신문관이 이제 스페인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8년간 종교 재판에 이제 20년이죠. 20년 종교 재판하면서 8만 명을 이제 화형을 시키는 혼자만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스페인 종교 재판, 포르투갈 이쪽 종교 재판으로 인해 가지고 거의 1800년대에 끝나요. 30 몇 년인지 60 몇 년인지 종교 재판이 그때 끝나요.
그러니까 거의 300년이 넘어요. 400년. 예. 그렇게 종교 재판을 한다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유대인, 이슬람을 그냥 죽이는, 불태워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포르투갈, 스페인 그쪽에.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포르투갈이 셌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카톨릭 교주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 포르투갈이 이제 식민지 개척을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오게 된 것은 이제 인도를 거쳐서 인도의 고아도 엄청 끔찍해요. 예수회가 들어와가지고 카톨릭 믿지 않는 사람들을 엄청나게 비참하게 죽였어요. 인도 고아. 제가 이제 방송을 했어요. 인도 고아의 학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종교재판. 예. 그래서 고아라고 하는 곳이 이제 인도의 서부 쪽에 중간쯤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곳이잖아요. 그죠? 바닷가, 이렇게 근처에.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인도에 있잖아요. 인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인도에. 아마 이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것이 이제 이렇게 예, 오게 됐나 봐. 인도까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이 예수회가 들어와 가지고 이 고아에서 카톨릭을 믿지 않으면은 얼굴을 갖다가 막 가리고서, 예, 아니 가리는 게 아니라요, 굉장히 비참하게 죽였어요. 그 뭐냐 하면은 얼굴부터 태워. 이 횃불을 갖다가 얼굴을 이렇게 대가지고 얼굴부터 그렇게 이제 고통을 주면서 죽인 그 학살이 인도 고아의 학살입니다. 예수회가. 그래서 인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를 거쳐서 또 스리랑카, 그리고 이제 뭐 인도네시아도 있잖아. 그죠? 예수회가 도착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미얀마로 또 들어왔어요. 미얀마. 이제 먼저 이제 예수회는 1554년 정도에 들어와. 예수회가. 근데 이제 그 전에 1498년에는 포르투갈 상인이, 왜? 1492년 정도 돼가지고 식민지 개척으로 막 나가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갈 상인들이 미얀마를 들어왔어요. 일본도 그때 1542년인가 일본도 들어가잖아. 일본의 예수의 신부 프란시스 사비에르가 들어가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도 예수의 신부가 들어가잖아. 마테오 리치인가요? 예수의 신부가 들어가잖아요. 중국에. 예.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 이제 조총을 팔고,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조총 팔고,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조총을. 일본에서 카톨릭으로 개종해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일본이 막 지지고 볶고 싸울 때거든. 우리나라 삼국시대처럼. 예. 또 중국의 삼국지처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집에 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집에 있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뭡니까? 삼국지. 예, 삼국지가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삼국지를 읽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이게 세트로 돼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2번 읽었어요. 삼국지를. 그래서 이제 2번 읽고 난 느낌 딱 한 가지.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을까? 죽어야 될까? 그렇잖아요. 뭔 전쟁 난다 그러면은 죽는 사람이 누구예요? 국민들이 죽어나가잖아. 그죠? 그 군인들이 그냥 뭐 전쟁 한번 나가면은 막 쫙 죽고, 한번 전쟁 날 때마다 그냥 느낀 게 딱 그거 한 가지예요. 아니 이렇게 전쟁이 나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예, 그 삼국지 그렇게 이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일본도 그럴 때인데 이제 이 카톨릭 선교사들이, 이 프란시스 사비에르 예수의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목적은 뭡니까? 식민지 개척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완전히 그 일본과 한국과 중국을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카톨릭 이걸로 만들면서 이제 식민지를 만들려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카톨릭 교주에 충성하게끔. 그러려니까 이제 이 영주들에게 이제 조총을 팔면서
그래서 카톨릭으로 많이 개종을 했어요. 카톨릭으로 개종해야 조총을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냥 또 공짜는 아니었나 봐. 보니까요, 이 카톨릭으로 개종한 영주들이 돈이 필요하잖아. 이 화약 하나 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 그러면은 뭐 하나 이렇게 사는데 여자들 50명을 팔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무기를 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엄청나게 많은 여자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팔려나간 거야. 그냥 팔려나가는 것도 그때 당시 포르투갈 사람들의 그 노예관은요, 완전히 짐승이야, 짐승. 그래도 우리 아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뭐 노비라든지 이거는, 아니, 노비의 개념은 어때요? 이거가 아니라, 노비의 개념은 뭡니까? 어떤, 그래도 이렇게 저거 하잖아요. 그죠? 근데 포르투갈 사람들이 말하는 노비의 개념은 완전히 짐승이야, 짐승. 그냥 돈 몇 푼에 팔리고 파는.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끔찍한 방법으로 여자들을 막 태워가지고 유럽으로 보내고 뭐 아르헨티나 뭐 다 보냈대. 남아메리카 해가지고. 그래서 이 카톨릭 교도들이, 일본의 카톨릭 교도들이 1580 몇 년인 82년에 거길 갔나봐, 로마를. 가가지고 자기네 민족이 그렇게 비참하게 노예로 있는 걸 보면서 울분을 품었대요. 그건 누구한테 울분을 품어야 돼? 꼭 예수의 신부들에게 울분을 품어야 된다고. 예수의 신부들에게.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얘네 참 이상하다. 왜 이렇게 노예로 사람들을 너무 끔찍하다 해가지고 그거 금지시켰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카톨릭 그 예수의 책임자에게 다 데려와라 다시. 그랬더니 그 예수의 신부하는 얘기가 이미 팔린 거는 어쩔 수 없다. 이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노예 금지시키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그 야욕을 알아차렸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 때부터 이제 예수회를 어떻게 하면은 그냥 몰아낼까. 그리고 이제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는 완전히 죽이고 쫓아내죠. 근데 추방령은 벌써 도요토미 히데요시부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 완전히 그냥 예수회 죽이고 추방하고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250년 정도 카톨릭 세력을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이 일본에서.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도 이제 예수회가 조종을 해가지고 일어난 거예요. 우리나라 식민지화 시키기 위해서.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가 됐잖아, 우리나라가. 그때도 뒤에 그 조종하는 세력은 카톨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 예수회가 다시 들어온 것이 1860, 그러니까 이제 다시 들어왔다기보다 1864년에 보니까 카톨릭 이 천주교당이 일본에 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일본에서 이제 그쪽 들어오게 된 거잖아. 그죠? 250년간 막혀 있다가. 그 동안에 어땠어요?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했나요? 안 했죠? 그쵸? 그 언제? 이렇게 이제 이 예수의 세력이 일본의 왕을 죽여요. 일본의 왕을 죽이고 그 아들을 이제 어린 왕을 그 사람이 메이지예요, 메이지.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일본을 갖다가 이제 통치를 하는 거죠. 그 메이지 왕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예수회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회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식민지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포르투갈이 있잖아요. 포르투갈이랑 같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선교가, 예수의 선교사예요? 예수회가, 선교사라는 말 쓰기도 싫어하죠. 예수회가 이제 포르투갈 배 타고 같이 들어온 게 이제 일본이고요. 이거 미얀마도 마찬가지죠. 포르투갈 상인이 들어오면서, 신부가 항상 같이 가.
포르투갈 상인만 오는 게 아니에요. 신부가 항상 따라다녀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해성사를 또 받고, 그리고 이제 염탐을 하고, 그 나라를 정탐을 하고, 뭐 그냥 있습니까? 카톨릭 전파하고, 어떻게 하면 또 이 나라를 갖다가, 아니 뭐 중국과 뭐 대한민국 뭐 일본을 다 먹으려고 그러는 애들이 뭐 미얀마는 없겠습니까? 미얀마에 다 그런 목적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활동을 한 거예요. 이 미얀마에 1498년부터 1498년. 네. 그러면서 이제 이 여기 지금 초대왕이 따옹우의 초대왕이 더빈 슈에티 왕이 있네. 이 사람이 이제 잉화로부터 피난온 버마족에 의해 힘을 보강한 따옹우 왕국의 젊고 야심찬 더빈 슈에티 왕이 이제 1531년부터 1551년인데요. 이 사람 옆에 누가 있었냐? 이 사람을 조종하는 포르투갈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그 사람 말을 들으니까 신하들이 왕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말을 안 들어. 더빈 슈에티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암살을 당해. 그런 일이 있어요. 자, 잉화로부터 피난온 버마족에 의해 힘을 보강한 따옹우 왕국의 젊고 야심찬 더빈 슈에티 왕이 버고의 강력한 몬족 왕국을 격퇴하고 1540년에 저지 버마를 통일하였다. 이건 이제 버마의 낮은 지역, 남부 지역을 저지 버마라 그러나봐. 그래가지고 암살을 당합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아유, 자꾸 포르투갈 그 사람 말만 듣고, 신부의 말만 들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암살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더빈 슈에티의 계승자인 이복형이래, 마인 나옹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사람이 1551년에서 1581년까지 정복전쟁을 해가지고요, 마니푸르 1556년, 샨, 그 저 북부잖아, 그죠? 1557, 치앙마이 하면 태국이잖아, 그죠? 1557 아유타야 왕국, 이거 태국이잖아. 1564년 또 1569년 이렇게 두 차례 아유타야 왕국도 공략을 하고요. 란쌍 왕국 1574년을 정복해서 동남아시아 서부의 대부분이 그의 지배하에 들어오게 되었다. 그러니까 미얀마가 그때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바인나옹이 버마 서부 해안 전체를 지배하는 라킨, 그 라킨은 아마 이제 정복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 있잖아. 300 넘어가지고 로힝야 아라킨족이 살고 있는 거기를 이제 침공을 준비하던 중인 1581년에 사망해요. 그래갖고 이제 바인나옹이 죽으면서 이 거대한 제국이 해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아유타야의 시아민들, 그러니까 태국이네, 그지? 태국인들이 1593년에 버마인들을 몰아내고 타닌 따이까지 이제 진출을 하고, 그 다음에 1599년에 라킨군, 그때 당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포르투갈의 용병인 그 누구죠? 그 필리페 드 브리투, 이 사람이 이제 그 라킨족에서 이제 장군이었나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니까 포르투갈이야. 그러니까 신부의 조종을 받는 거지. 그래갖고 이제 라킨 왕국을 자기네 이제 멋대로 이제 막 이렇게 요리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라킨 왕이 그러니까 라킨군이 1599년에 포르투갈 용병의 도움을 받아서 왕국의 수도인 바고를 약탈했어요. 바고. 몬족의 그 수도인 바고. 그러니까 이제 그 미얀마 남부, 그러니까 바고 약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이고 내가 이제 왕이 돼야 되겠다 이래갖고 라킨 왕을 반역을 하고요, 반란을 일으켜.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돼.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의 용병장 드브리투, 필리페 드브리투는 그 라킨 왕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고 버마에서 가장 중요한 항구인 시리암을 포르투갈 지배하에 두었다. 버마는 혼란에 빠졌다. 그래서 이 포르투갈 거의 남부 쪽하고 이렇게 남부하고 이제 반란을 일으켜갖고 왕이 됐으니까
라킨족도 포함, 라킨 그쪽도 포함이 되는 거네, 그죠? 그래가지고 이 포르투갈 왕이 왕을 해요. 목적을 달성을 한 거 아니야. 이건 이제 그대로 있으면은 이제 미얀마는 이제 이 카톨릭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벌써 이미 예수회가 들어왔어요. 예수회가 언제 들어왔다고요? 1554년에. 그래서 이제 카톨릭을 전파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때요? 일본이라든지 뭐 사람들 막 이 인도에서는 막 사람들 죽이고 그랬잖아, 그죠? 예수님 저기죠. 카톨릭 안 믿는다고 막 사람들 막 화형시키고 그랬잖아, 인도 고아에서. 뭐 인도 전역이 아니라 인도 고아에서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네가 세력을 쓰는데, 그러니까 미얀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 1498년부터 이 포르투갈 애들이 하는 게 노예무역이잖아, 노예무역. 일본 애들도 막 노예무역으로 막 노예를 막 팔아가고 막 이러는데, 노예를 막 사고 팔고 이러는데, 미얀마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을까요? 미얀마에서는. 그쵸? 응. 근데 이제 여기 나오지는 않으니까, 미얀마에서도 이제, 그쵸?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포르투갈이 아주 엄청 그냥 미얀마 사람들 힘들게 했대요. 왜? 얘네들이 또 해적질을 했어. 바닷가에서. 해적질을 해가지고요. 해적질을 했다는 건 뭐예요? 납치해가지고 막 팔면 되는 거지. 그잖아. 얘는 원래 그렇게 해먹은 애들이니까. 그렇게 되고 해적질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미얀마 사람들을 고통에 몰아놓고, 또 이제 각 종족의 이제 용병으로 들어가네. 용병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장군으로 들어가고 용병으로 들어가니까 싸움을 부추기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이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회가 이제 활동을 하고 1554년부터 예수회. 그래서 급기야는 나라를 세웠네. 포르투갈 왕국.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카톨릭만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예요? 카톨릭만 믿어야 돼, 이제. 자기가 세력을 점점 잡으면 이제 카톨릭만 믿어야 되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포르투갈과 중세 보고 배운 게 그거잖아. 지금 막 종교재판 하고 있잖아, 포르투갈은. 스페인은. 그쵸? 사람 막 죽이잖아. 카톨릭 안 받아들인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카톨릭 교주의 명령이 카톨릭으로 개종하지 않으면 뭐 노예해라, 이거잖아, 그죠? 이제 그러려고 이제 왕국을 세웠는데 망합니다. 버마족 왕인 아나욱 페룬이라고 하는 왕이 있어. 아나욱 펠룬. 1605년에서 1628년. 이 사람이 전열을 가다듬어 1611년에 포르투갈인들을 격퇴해요. 그래갖고 결국은 1613년까지인 줄 알아요, 제가. 이 포르투갈 왕국이. 거의 한 14년가, 14년. 아나욱 펠룬은 버마 북부, 남부, 샨의 소왕국들을 규합을 했는데, 이때 라킨과 따닌타이는 제외했다. 그 다음에 이제 따룬 왕이 1629년에서 1648년 동안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재건한 후에 100년 동안 왕국은 천천히 이제 쇠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부에 몬족이 있잖아요. 몬족이 또 프랑스인들의 도움을 받아갖고, 프랑스인들이 또 카톨릭이잖아, 그죠? 프랑스가. 근데 이제 프랑스가 그 옆에 있잖아요. 라오스를 어떻게 해? 식민지를 만들었어, 프랑스가. 그래갖고 이제 이 몬족이 있잖아요. 프랑스인들과 시아민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몬족이 또 반란에 성공해서 1747년에 그 저지 버마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752년에는 따옹의 근거지인 잉화를 점령해 멸망시키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꼼바옹 왕조가 또 일어나요. 1752년에 이제 따옹의 근거지인 잉화를 점령해 멸망시키기에 이른 몬조. 그러나 이제 5년 아니구나. 금방 또 일어나네. 금방 꼼바옹 왕조. 꼼바옹 왕조는 버마족 왕조입니다. 1752년에서 1885년까지. 얼라웅 퍼야 왕이
이 사람이 1752년에서 1760년까지인데 1752년에 쉐보의 꼼바흥 왕조를 건국했어요. 그러면서 1755년에 양곤을 세웠고요. 1760년 죽을 때까지 얼라웅퍼야는 버마를 재통합했습니다. 그리고 1767년에 신뷰신 왕은 아유타야 왕국을 약탈했습니다. 이제 이 신뷰신 왕은 1763년에서 1777년까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족 중에요. 버잉기족이라고 있어요. 버잉기족은 보니까 포르투갈 사람과 미얀마 사람의 혼혈인이에요. 버잉기족이. 예. 그래서 얼굴이 좀 서양 사람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 지금도 카톨릭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카톨릭 신부들이 미사회로 가고 그래요. 그 버잉기족. 그래서 보면은요, 이 카톨릭이 거의 60만이에요. 미얀마에. 예. 자, 1767년에 신뷰신 왕이 아유타야 왕국을 약탈했고요. 예. 중국의 청나라는 1765년부터 1769년까지 4차례 침공했지만 모두 실패. 중국인들의 침입은 1770년대 후반에 시아민들은 이제 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아민들이 버마인들의, 미얀마인들에 대항해 방콕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왕국을 세울 수 있게 해주었다. 태국 역사까지 나오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보도포야 왕이 있어요. 1782에서 1819년. 이제 시암, 태국을 재정복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리고 보도포야는 1784년에 바간이 멸망한 이래 거의 독립해 있던 서부의 라킨 왕국을 점령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라킨 왕국은 산맥이 있어가지고 접근이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따로 이제 있는 왕국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합병이 된 거죠. 보도포야 왕 때. 그래서 1813년에 공식적으로 반란의 기운을 보이는 보호국인 마니푸르를 또 병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바지도 왕이 있어요. 1819에서 1837년. 이때 마하반둘라 장군은 1819년에 마니푸르의 반란을 진압했고 아쌈 왕국을 점령을 했습니다. 이 아쌈은 인도 근처 아닌가요? 그죠? 네. 그래서 새로운 점령으로 버마와 영국령 인도가 서로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영토가 이때 당시 이제 인도가 영국령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 있는 아쌈을 점령을 하니까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영국이 왜 영국령을 쳐들어오냐라고 이제 미얀마에게 이제 하면서 1차 영국 버마 전쟁 1824에서 1826 그래서 이제 영국이 이겼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버마가 이때 영국에게 빼앗겨 라킨이 아라칸이죠. 그 다음에 아쌈, 마니푸르, 따닌 타리가 테네사림이라는 거네. 따닌 타리가 테네사림. 저 남부 쪽에 있는 지방으로 알아요. 그래서 한량해야만 했습니다. 영국에. 그 다음에 이제 2차 또 실패. 그래갖고 이제 이때는 미얀마의 남부 이라와디, 양곤, 바고 같은 해안의 영토 점령됐고요. 이제 3차에 이제 완전히 그냥 3차 영국 버마 전쟁은 수도 만달레이를 점령하는 거고 갈런이 있었기 때문에 한 달밖에 걸리지 않으면서 이제 전체를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마 왕실은 인도의 라트나기리로 추방되었고요. 영국군은 버마의 심장뿐 아니라 샨, 친, 카친, 구릉 등의 버마 전체를 진압하는데 최소 4년이 걸렸고 소규모의 저항은 1896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자, 식민지 시대 1886년에서 1948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버마인이 영국을 상대로 이제 독립운동을 했죠. 1930년대. 그러니까 독립운동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시작을 해가지고 세계대공황 이후 젊은 지식층의 사이에 퍼졌고요. 1930년에는 이제 타야와디 지방에서 농민이 무장봉기를 실시해서 저지 버마 전역에 퍼졌지만 1931년에 진압됐고요. 이제
37년에 인도로부터 독립해서 영국 연방 내에 자치령이 되었고요. 1942년에 이제 아웅산이 이제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보니까 일본에서 이제 군사 훈련을 받았더라고,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일본군과 함께 싸워서 영국군을 몰아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 일본이 굉장히 이 미얀마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그래요. 너무 고통을 당해. 잔인하게 학살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아웅산이 이제 다시 영국하고 영국에 이제 붙으면서 영국이 이제 일본을 몰아내면서 이제 영국은 독립을 허락하지 않고 다시 영국령이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아웅산이 이제 계속 영국하고 이제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 일본국이 세운 거를 버마 정부라 그러는데 괴뢰국이라 그래요. 물러갔죠. 도망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영국이 다시 점령을 하면서 이제 이 아웅산이 이제 계속 영국하고 협상을 하면서 이제 독립을 쟁취해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버마 민주공화국 연방이 1949년에서 1962년. 네. 근데 이제 이 아웅산이 암살을 당해요. 이 소수민족을 불러다가 있잖아요. 우리 잘해보자. 이러고서 이제 소수민족을 불러다가 이제 이렇게 조약을 맺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암살을 당해, 아웅산이. 그러면서, 근데 그때 이제 소수민족도요, 카렌족은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 카렌족은. 왜냐하면은, 이 카렌족이 어떤 영국 편에서 서 있었나 봐.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카렌족은 들어가지 않아요. 뭐 소수민족의 어떤 조약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들어간, 족이 이제 뭐 샨족이라든지, 또 카친족 있죠? 카친족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버마 민주공화국 연방에서 아웅산이 암살을 당하면서 이제 같이 독립운동을 했던 우누가 이제 총리가 됩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거 결렬된 거 아니야. 소수민족을 보호받는 어떤 그런 게 결렬된 거 아니야. 그지? 그래가지고 아웅산이 죽임을 당하면서 이제 우누가 이제 총리가 되면서 근데 이 우누도요. 글쎄요. 이 우누가 이제 소수종족의 자치를 약속하는 등 이제 폭동이 막 일어나니까 소수민족들도 또 공산주의, 아주 극렬 공산주의 있죠. 얘네들이 이제 이참에 이제 공산 정권을 세우려고 막 이제 폭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 소수 종족도 이제 또 자기네 독립시켜달라 이제 폭동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우누 수상이 굉장히 힘든 그 정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반군이 또 많이 생겨요. 네, 반군이. 소수민족이 반군이 또 생겨요. 그래갖고 이제 반군 활동을 또 하는데, 이 반군 활동이요, 연합을 하더라고. 7개로 뭐 연합한 그 반군 활동 조직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중국의 지도를 받고 있어요. 그래갖고 중국이 뭐 1대1로 사업하고 이러는 거를 별로 불평을 안 해. 그러니까 친중국이 되는 거지. 위험하죠, 그러니까. 그 반군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순수한 어떤, 그런,
민족을 위한 그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반군의 정체가, 그죠? 예.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요 또. 그래서 어떻게 이번